최근 탈영병 체포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DP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라마인 줄 알았었는데 다큐멘터리였다는 그런 군복무를 한 이들의 공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드라마와는 달리 이제는 달라졌다고 밝혔지만 군대 내 폭행은 여전히 계속되는 현실인데요. 관련 현황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과정이었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 드라마는 10년 전, 20년 전 그때 네. 군 상황인데 네, 요즘도 군내 가혹행위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보니까 네, 차량 실과잭으로 팔을 찢은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근데 지금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에서 있었습니까? 포항에서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 물리적 폭행도 있었고요. 네. 8월 달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지금 군대는 변해서 네. 정신적인 어떤 가혹행위만 있지 예. 물리적 폭행은 없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다른 쪽에 좀 알아보니까 예. 지금도 과거와 다른 거는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그냥 구타를 했는데 예. 지금은 약간 은밀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구타도 하고 가혹행위도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밀하고 치밀한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치사한 방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대1로 그러니까 몰래. 네. 예, 그래서 들키지 않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놓고 예.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개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예. 구타를 행했다면 네. 지금은 1대1로 아니면은 은밀한 곳에서 살짝 치고 간다는 거죠.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구타의 방식이 약간 좀 치졸해졌다. 네. 네. 이런 현상들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해병대에서 차량 시가잭으로 팔을 찢은 그 사진 공개된 게 상당히 네. 더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네. 얼마 전 해군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서 네. 결국에 휴가 나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 사건은 초기에 대처를 좀 잘못한 거죠. 그 친구한테 어떤 심한 폭행은 아니었는데 예. 어떤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고 예. 그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지휘관이 군 생활을 좀 더 잘하게 그리고 본인이 잘하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번에 해병대 폭행 사건도 예. 처음에 소통함에다 제기했을 때 피해자는 나는 그런 걸 당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피해자는 두려웠던 거죠. 예. 이게 문제가 되면. 아.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한 거고 예. 재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요즘은 부모님한테 그 카톡이나 전화로 다 이야기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친구가 한 달밖에 안 된 이병이거든요. 네. 이병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군 생활, 예. 그런 부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 군에서 철저하게 좀 조사도 하고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군대에서 예. 이제 수사기관은 문제가 식별되면 바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자체를 안 하고 감추면 네. 그 지휘관이나 그 군사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인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드라마 DP가 네. 상당히 인기를 네. 끌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다. 예. 그리고 제가 군 사망위에서 조사를 네. 200건의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그 사건 내용들이 예. 보면 지금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점이 2014년입니다. 네. 저희 2014년 배경이군요. 배경. 예, 네. 배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시점은 약간의 그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대 이전에는 사건 기록에 보면 이런 것들은 만연했고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네.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네, 드라마 그 배경인 2014년에 사실 충격적인 군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윤일병 사건이라고 네. 의무대에서 폭행에 사망한 사건, 아. 또 임병장 사건이라고 총기 난사 사건. 네. 예. 근데 이 두 가지 발단이 다 가혹행위였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특성은
이 부대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소규모 예. 부대였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은 소규모 부대에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네.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혹행위 피해를 입은 군장병들이 결국은 탈영을 택하잖아요. 네, 탈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군탈 체포조가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지 않아서 네. 없어진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년 7월부터 예, 이제 체포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 그 군탈을 체포하는 병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사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확실히 탈영이 지금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는 탈영이 아주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는 휴가 갔다가 미복귀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우리는 군무 이탈이라고 해서 예. 탈영과 같고 예. 그리고 현지 부대에서 철조망을 넘어가거나 이런 탈영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 군내 가혹행위 네. 피해를 입은 이 장병들이 제대를 하고 나서도 복수를 하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거에서는 예. 복수한 경우는 없었는데 예. 저 트라우마로 자살을 한 사건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네. 민간인이 민간인이 된 상태에서 됐는데도.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민간인 신분에 의해서 사망을 하면 예. 그게 군대 생활 중에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트라우마를 하더라도 예. 순직 요건이 안 됩니다. 아. 순직은 현역 일대만 네. 현역 일대 사망한 자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군에 있다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네. 그거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인사법이 예. 현재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은 좀 바뀌어야 안타까워.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앞서서 탈영병이 좀 줄어들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좀 계기가 있을까요? 줄어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군도 많이 노력을 했고 핸드폰도 많이 보급이 됐고 네. 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과거에는 지금 이 DP 영화보다 더 심했다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 탈영을 하잖아요. 네. 예,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의 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애인 변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정불화, 애인 네. 변신 때문에 예, 가정불화 때문에 가정불화 다른 때문에. 이유로 되는 거군요. 예, 뭐 집이 가난해서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걸 재조사해 보면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이고 그리고 탈영 이후 자살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대는 예. 나왔어요. 예. 부대는 나왔는데 부대로 갈 수 없고 집으로 갈 수 없고 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예. 네. 아니면 휴가 미복귀해서 휴가 마지막 날 대부분 많이 사망을 하거든요. 소장님이 군 복무하실 때는 1년에 몇 건 정도나 혹시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제 80년대 통계를 보면 예. 자살 사건만 약 300건 정도가 300건요? 예, 있었고 사망 사건은 약 1000건. 네. 그러니까 변사 사건은 일반 사건. 그때가 몇 년도쯤이죠? 87년도인데요. 아, 예.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 창군된 지 약 70년 정도가 예, 예. 넘었는데 이제 전투 중 사망 이외의 사망자가 약 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약 예. 1000명. 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거죠? 예, 지금은 약 50건 이하고요. 네. 그리고 자살 사건은 약 20건 정도. 아, 근데 이제 문제는 7만 5천 건 중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지금 4만 건이 있습니다. 4만 건이요? 예,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군 사망위원회가 재조사를 하는 곳인데 사망의 원인을 다시 갖고 가면 변사 사건이나 자살 사건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가 책임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보고서는 개인 책임으로 사망했다라고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는 직권으로라도 예,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한 건데요. 실제로 그 DP병들 네, 삶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DP병들이 보니까 머리도 다 기르고 예. 일반인 복장 입고 차 타고 나가서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예, 살던데 예. 군 생활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임무니까 아, 예, 예,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게 알고 있습니다. 임무군요. 예.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더
DP 이제 체포조가 없어지고 부사관은 남아 있다고 하셨지만 네. 사실은 가혹행위가 근절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점들을 좀 개선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 폭력성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도도 물론 국방부가 개선해야 되겠지만 네. 장병들이 하나하나 의식 개선, 예. 인식이 인권 친화적으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도도 좋지만 당사자들 우리 군인들의 의식 개선 네네.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의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